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앞서 하신 분과 다르게 저는 삼수생이었고, 그래서 피트가 270.2점 나와서 전국 80등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제가 학점이랑 토익이 엄청 낮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해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왔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자면 제 학점은 87이고 토익은 올려서 885점으로 맞았어요. 다른 학생들의 평균보다 훨씬 낮은 점수라서 이게 엄청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평균만 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없다고도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제가 그러니까 8회 시험을 봤을 때는 재수생이었고, 그때는 피트가 256점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낮은 점수도 아니고 불합격을 할 점수는 아니에요. 사실 일반적인 토익이랑 학점이 높다면 붙을 수 있는 점수인데도 떨어진 이유가 학점이랑 토익이 너무 낮다 보니까 경쟁에서 엄청나게 밀리게 돼요. 모의 지원을 나중에 해보게 되면. 근데 사실 올해도 학점은 변경할 수가 없고 토익이 원래는 750점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낮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피트가 270이라서 전국 80등을 한다고 해도 모의 지원을 하게 되면 피트 등수만 보게 되면 1, 2등이에요. 근데 학점이랑 토익을 등수로 보면 저기 꼴찌에서 막 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 합산을 하게 되면 정말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대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토익이 750일 때 넣어봤더니 등수가 한 100 몇 등까지도 떨어지면서 표점이 230점인 친구들이랑 동급이 되더라고요. 약간 그만큼 토익도 마지막에 끝나고 올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제가 바꿀 수 없는 학점이랑 토익이 저도 영어를 너무 싫어하고 너무 못해서 토익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린 거고 전 이거에 만족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피트를 더 열심히 해서 극복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토익도 10월 마지막 시험에 올린 거고, 그 전까지는 계속 780점인가? 거기까지밖에 못 올렸었어요. 그때 해서 제가 굉장히 좌절했던 게, 굉장히 피트가 낮은 학생들이랑 같은 등수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결국은 동덕여대랑 동국대를 지원을 해서, 제가 동덕여대는 엄청 정량적인 학교예요. 그래서 우선 선발도 정량적인 요소로만 뽑게 되는데 거기서도 우선 선발로 합격을 했고, 동국대는 제가 모의 지원은 0.4배수였는데 면접을 엄청 잘 봐서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동국대 가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동국대도 처음에 고민을 했었던 게 뭐였냐면 토익이 너무 낮다 보니까 피트는 정말 4등인가? 그 정도였어요. 근데 합쳐서 보니까 엄청 낮아서 1배수가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약간 불안했었죠. 그랬는데 마지막에 토익을 한 100점 가량 올리게 되니까 0.4배수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토익 올리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8회 때 실험이 256점을 맞았을 때는 제가 유기 점수가 엄청 높아서 99%였고, 반면 생물은 너무 낮아서 78%였어요. 근데 생물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렇게 가중치라는 게 있잖아요. 각 과목마다 25%씩이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생물의 가중치가 훨씬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제가 유기를 잘했고 생물을 못하니까 오히려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제가 또 유기를 또 잘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생물만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생물을 2개 틀려서 99.3%를 받았고, 유기는 조금 많이 틀려서 82%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면 생물의 가중치가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표준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득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9회 때가 일단
그 전에 면접도 보고 예비도 기다리느라 늦게 시작을 해서 3월에 여기 학원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3월에 들어오다 보니까 1, 2월에 나가신 진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같이 하면서 하기가 엄청 힘들었었는데, 일단 생물은 2월 달 말쯤에 조금 미리 강의를 좀 그거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듣고 들어왔고, 나머지 화학이랑 이런 것들은 진도를 나가면서 똑같이 나가는 것까지 연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조금 가능했었던 게 초시분들이랑은 다르게 여기는 재수 3수생 분들도 좀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보니까 조금 들으면서 복습하는 것도 사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약간 그거를 저는 오히려 반면에 이렇게 월수금 생물을 들으면 그날 낮 동안에 분명 생물을 듣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밥 먹고 와서 복습을 하는데 저는 이미 좀 알고 있는 것도 많고 오히려 이렇게 장수생이다 보니까 알고 있는 것도 많고 방금 설명하신 거라서 그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보면 왠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막 빨리 넘겨서 보는 거예요. 저도 해봤는데 빨리 넘겨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약간 꼼꼼히 안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때는 뭐 물리나 유기 숙제 같은 거 미리 하는 걸 하고 그 다음날 복습하는 걸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약간 그 다음날밖에도 안 됐는데 사실 조금 까먹게 돼요. 그 다른 수업을 듣다 보면. 그것 때문에 저는 그때 좀 더 꼼꼼히 복습을 하게 되고 또 아직 지금 1권에 나가시게 되는데 저는 이제 1권이 끝나게 되면 이제 2권이 나오잖아요. 근데 2권을 또 열심히 하다 보면 1권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게 장수생이든 초시생이든 상관이 없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저는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이 저 때는 작년에 한 380장 정도 됐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학원 나오는 시간 날수로 나눠서 한 달마다 하루에 몇 장씩 본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진도를 나가면서 아침에 일찍 와서 9시 전에 와서 그 뭐 10장이든 20장이든 본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복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재수 때는 제가 다른 선생님을 들었었기 때문에 노트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 선생님은 조금 책이 두껍고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1권을 제가 노트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노트 정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했는데 너무 힘들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포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책에 그림도 굉장히 많고 컬러도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굳이 노트 정리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보면 써머리라고 또 나와요, 이 선생님. 그거를 좀 더 반복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이게 약간 장수생이라서의 특징인데 이전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으셨던 새로운 내용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고 또 제가 기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너무 심화된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일단 그래도 저는 다 공부를 했고 정말 마지막에 정말 7, 8월 돼서 너무 시간이 없을 때만 그때는 별표 3개 이상짜리만 공부를 하고 정말 너무 어려운 건 그때는 보지 않는 걸로 했었고 근데 나중에 정말 면접을 공부할 때 이준 선생님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신 게 정말 약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면접에 정말 나와요. 다른 학생들보다 면접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서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학생들보다 그걸 내가 알고 있어서 더 플러스가 되는? 그리고 이번에도 동국대에서 면접을 할 때 지금 배우셨나 모르겠는데 아미노산에서 글루타티온 혹시 설명하셨죠? 그게 이번에 면접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게 면접 책에는 절대 없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면접책 말고도 이준 선생님 책으로 이제 생물 내용을 한 번 더 공부하고 갔었는데 정말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 동국대에서는 생물 문제 4문제 중에 배점을 다 이렇게 써줘요. 근데 그게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이었는데 그래서 막 끝나고 나서도 이걸 말했냐 못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정말 이준 선생님이 해주신 게 그대로 나와서 정말 그대로 설명을 했더니 그 교수님께서 키워드를 다 말했다. 다 맞췄다라고 하셔가지고 아마 높은 점수를 받았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거나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도 꾹 참고 외우고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면접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빼먹지 않고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일단 막 모의고사가 너무 안 나온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게 진짜 전부는 아니고 약간 경향성도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아예 위치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하고 대신 안 보시지 마시고 계속 보는 게 좋고 사실 저는 모의고사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았었어요. 항상 그 9회 때 볼 때, 작년에 볼 때. 근데 근데도 사실 저는 생물이 이렇게 2개 틀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잘 맞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 시험을 딱 보러 가면 파본 검사를 하라고 한 장씩 넘겨보라고 해요. 그래서 파본 검사를 할 때 저는 어떤 문제가 나왔나 그림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정말 종강하게 마지막 전에 이준 선생님이 이거 나오겠다고 찝어주신 게 있어요. 이거는 꼭 보고 가라. 근데 그게 정말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엄청 놀라가지고 마지막에 이준 선생님이 찍어주시는 것 좀 다 보고 가는 게 좋고 정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아직 기출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신생아 쌍둥이? 그게 나와요. 이번 기출에. 근데 그게 역대급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파트였다가 이번 연도에 나오게 된 건데 그것도 이준 선생님이 생식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생식할 때 그 책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한번 보고 가라. 이거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약간 그런 거였는데 저는 그때도 생각할 때 이거까지 신생아 쌍둥이 나오는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그러면서도 그래도 되게 한 번 꼭 나올지도 모르니까 꼭 해봐라 해서 한 진짜 2-3번 정도 읽고 간 거였거든요. 외우진 않고 읽고 갔는데 그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것도 엄청 놀랐던 거기도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대로 이거 하지 말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꼭 꼼꼼히 보고 가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